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차세대 다연장 로켓 천무의 초도 생산분 전력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정밀타격 화력 장비인데요. 본격적으로 군에 보급돼 대화력전의 핵심 전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윤효주 기자입니다. 차량에 탑재된 발사대에서 로켓이 불꽃을 내뿜으며 연속으로 발사됩니다. 로켓은 자탄으로 분리돼 탄착점에 비처럼 쏟아집니다. 국산 차세대 다연장 로켓 천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1,300억 원이 투입된 차세대 포병 주력 무기입니다. 천무는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와 탄약 운반차로 구성됐으며 정밀 타격을 위한 유도탄과 넓은 범위를 공격하는 무유도탄을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무유도탄 한 기엔 자탄 900여 발이 들어있어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는 기존 다연장 로켓 구룡의 2배인 80km.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 밖에서 아군 피해 없이 도발원점과 지원 세력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어 방산 분야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다연장 발사대 및 탄약 운반차는 국내 독자 기술로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수출에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무는 기존 다연장 로켓인 구룡을 대체해 전방 포병 부대에 배치되며 내년엔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소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육군 부사관을 육성하는 대학 학군단이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처음으로 창설됐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 6개 대학에 부사관 학군단을 창설할 계획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육군 부사관 학군단이 처음으로 창설됐습니다. 5일 오전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창설식을 시작으로 전국 6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시범대학은 전국 대학 분포도를 고려해 6개 권역으로 구분한 다음 권역별로 1개씩 선정했습니다. 육군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와 경북전문대, 전남과학대 등 3곳이며 해군은 경기과학기술대, 공군은 영진전문대, 해병대는 여주대입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우리 학생들을 양성을 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또 국가 안위에 보탬이 되는 그런 학생들을 양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사관 후보생은 대학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해 지난달 대학별로 30명 내에서 선발을 완료했습니다. 1학년 2학기부터 졸업학기까지는 교내 군사 교육을 받고 방학 기간 중 기초 군사 훈련과 입영 훈련을 받은 뒤 졸업 후 각 군 하사로 전원 임관됩니다. 임관 뒤 군 장학금 수혜자는 5에서 6년간, 미수혜자는 4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합니다. 솔선수범하고 후임들한테는 자만하지 않고 정직한 군 간부가 돼서 이 나라의 훌륭한 군 간부가 되고 싶습니다. 부사관 학군단의 일기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조국의 군에 헌신할 수 있는 훌륭한 군 간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설식 후 후보생들은 각 군별로 2주에서 3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2017년까지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앞서 국방부가 부사관 학군단을 시범 운영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공군 시범대학으로 선정된 영진전문대 학군 부사관 후보생들이 지난 3일부터 하계 군사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심혜슬아사가 취재했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4일 오후 공군 학군부사관 후보생들의 하계 군사훈련 열기가 한여름 폭염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남자 30명과 여자 3명으로 구성된 영진전문대 학군부사관 후보생들은 3일부터 2주간 병영생활 교육을 비롯해 기초 제식과 하생방, 전투 체력 단련 등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군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식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걸음마를 떼는 아이처럼 처음부터 다시 배우게 됩니다. 소대장의 설명에 따라 직접 열을 맞춰 걸어보지만 동기생들과 발을 맞추는 것이 아직은 어렵기만 합니다. 제식을 익히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연습을 반복하는 것. 반복 훈련에 지칠 법도 한데 후보생들의 눈빛은 반짝입니다. 더운 날씨라 힘들긴 했지만 제식 훈련이 부사관으로서의 기초이기 때문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부하군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 동안 훈련을 들어오다 보니까 방학 기간이 아니면은 또 민간인이 되어서 방학 기간 다시 오면은 이제 민간인에서 군인화가 되는 훈련을 시키고 있고 훈련 강도를 조금 세게 해서 민간인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체련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훈련 장소로 모인 후보생들. 기초 체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투 체력 단련 시간입니다. 팔 벌려 뛰기 등 근력과 폐활량을 높이기 위한 운동을 순환식으로 실시합니다. 1학년 학예 입영 2주, 그리고 1학년 동계 3주, 그리고 2학년 동계 4주 총 9주 동안 기본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1학년 학예 입영 2주 동안은 초기 병영 생활 기간으로서 군 기강 확립, 그리고 병영 생활 적응, 그리고 기초 체력 배양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생들은 9월 1일 창설식을 갖고 영진 전문대 부사관 학군단에 입단해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우리 공군이 8월 4일부터 21일까지 미 태평양 사령부가 주관하는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합니다. 훈련에 참가한 F-16 전투기들은 공중급유를 받으며 미국 알래스카까지 쉬지 않고 비행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공군의 F-16D 전투기가 공중에서 기름을 채웁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가 주관하는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F-16 전투기 6대는 공중급유를 받으며 쉬지 않고 날아갑니다. 우리 전투기가 한반도를 벗어나 공중급유를 받으며 훈련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3번째. 8,100km를 비행해 알래스카 아일슨 공군기지에 내려앉습니다. 조종사들은 도착 직후 태극기를 흔들며 기뻐합니다. 한 해에 3번 진행되는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은 다국적 연합합동 공중 전투 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F-15K와 2014년 KF-16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인원은 조종사 32명을 포함해 총 103명. 이들은 약 일주일 동안 현지 적응을 위해 공중 전투 기술, 공대지 공격 전술 등 사전 훈련을 받고 미 공군 브리핑에 참여해 유의사항을 교육받게 됩니다.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본 훈련에서는 정밀 유도 무기와 재래식 폭탄 등 실무장 훈련도 진행됩니다. 우리 전투기들은 훈련을 마치고 현지 시각으로 24일 아일슨 기지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서울지방보훈청이 주식회사 한화와 함께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2015 나라사랑 클린하우스 제1호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나라사랑 클린하우스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으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10일 열린 준공식에는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과 보훈단체 회원,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공사 전과 완전히 달라진 주택의 모습을 둘러보며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붕하고 대배하고 문하고 장판하고 이렇게 샤워하는 데 하고 그렇게 다 잘해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서울지방보훈청은 올해 6.25 전쟁 참전 유공자 3가구를 대상으로 나라사랑 클린하우스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무수첩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병무청 김용도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최근에 변경된 내용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1일부로 이 고등학교 중퇴 나이, 중졸 학력인 사람들의 병역 처분 기준이 조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거나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신체 등이 1급, 2급, 3급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 처분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2015년도 징병검사를 받았거나 앞으로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체 등이 1급, 2급, 3급을 보충력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병역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역 처분을 조정하게 된 이유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네.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현재처럼 신체 등이 1급, 2급, 3급, 4급을 보충력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무청에서는 이렇게 신체 등위와 학력에 따른 병역 처분을 조정했고요. 국방부에서는 질병과 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병역 처분을 하는 기준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병역 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병역 처분 기준은 첫 번째 키와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개인의 질병이나 심신 상태가 어떠한지, 세 번째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는지 여부, 또 네 번째는 연령이 몇 세인지에 따라 병역 처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자하고 체중을 적용할 경우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현역 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네, 키가 159cm 이상 2m 3cm 미만은 BMI 지수로 판정을 합니다. BMI 지수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경우 4급 보충력에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키가 146에서 158 사이는 신장 체중과 상관없이 몸무게와 상관없이 4급 보충력 처분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키가 아주 큰 사람, 2m 4cm 이상인 사람들도 4급 보충력으로 판정을 해서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게 됩니다. 네, 방금 신체 등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체 등위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네, 고졸 이상 신체 등위 1급, 2급, 3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인데요. 1급, 2급, 3급은 질병이 경미하거나 또는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현역병 입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신체 등의 4급은 보충력,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24개월간 복무를 하게 되고요. 또 신체 등의 5급은 제2국민역에 편입을 해서 평상시에는 군 복무가 면제가 되지만 전시에는 전시근로 소집 대상으로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등의 6급은 병역이 면제되고 신체 등의 7급은 지금 현재 질병을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면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서 병역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신체 등위가 1급이어도 이 보충력으로 편입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네, 신체 등이 1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징역이나 금고 6개월 이상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보충력으로 병역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역 금고 1년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보충력으로 병역 판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 병역 처분을 하는 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6세 1월 1일이 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가 없고 보충력에 편입돼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38세 1월 1일이 지나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군에 갈 수도 없고 보충력에 복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2국민역에 편입되고 군에 갈 수 없는 나이가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병무수첩, 오늘은 병역처분 기준에 대해 궁금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일, 육군 3사단이 전면전과 침투 및 국지 도발에 대비한 훈련을 펼쳤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이번 시간에는 악천후 속에서도 야간 작전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한 육군 3사단 백골 완전 작전의 날 훈련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검문소를 운영하며 테러 의심 차량을 검문하고 진지를 점령해 철통 같은 경계 작전에 들어갑니다. 야간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훈련에서는 적을 경멸하기 위해 강력한 화력을 선보입니다. 백전백승의 부대 전통과 역사를 잇는 육군 3사단의 백골 완전 작전의 날 야외 기동 훈련 현장을 소개합니다. 왕복 3차선 도로에 군경 합동 간이 검문소가 운영됩니다. 출근하기 위해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보여줍니다. GOP 철책 절단 후 가상의 적이 침투한 상황으로 시작된 육군 3사단의 야외 기동 훈련은 전면전과 침투 국지 도발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단은 매월 3일을 백골 완전 작전의 날로 정하고
전시 패한 적이 없는 부대의 명예와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FTS를 실시하면서 장병들이 부대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으며 실제 훈련을 통해 행동 절차를 속도함으로써 적의 어떠한 도발도 완전 작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적 차량과 인상착의를 보고받은 부대원들이 신속히 진지로 투입됩니다. 육안으로 전방 감시가 가능한 곳은 3인 1개조로 운영되는 경계조가 직접 감시하고 산지나 원거리는 열 영상 장비인 기동 TOD를 운영해 정찰합니다.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경계 작전이 펼쳐집니다. 필사직생 굴육 지정의 백골 정신으로 언제 어디서 적이 침투하더라도 완전 작전으로 승리하기 위해 어떠한 임무도 완벽히 수행하겠습니다. 백골 완전 작전의 날 훈련은 1박 2일 동안 철야로 진행됐습니다. 해가 지고 비가 내리는 악조건에서도 백골 부대원들은 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네, 지금은 밤 10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훈련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야간 상황에서도 적을 경멸하기 위한 포병과 보병의 통합 전투사격 훈련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포병에서는 곡사 화기인 105mm 견인포를 활용해 목표 지점으로 조명탄을 발사합니다. 포병의 조명 사격 지원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자 보병이 사격 개시를 알리는 5성 신호탄을 발사하고 K3, K4, K6 사수들은 가상의 적이 있는 곳으로 화력을 집중합니다. 보병과 포병의 통합작전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포병 조명 지원화 전투 사격의 실전적인 훈련으로 책임지역 내 침투한 적을 반드시 경멸할 수 있는 작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매월 3일 실전적인 야외 기동 훈련을 전개하며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해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백골 정신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훈련은 전투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 777 사령부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이 2015 암호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는 암호 해독과 취약점 해결에 관한 문제풀이로 진행이 됩니다. 접수 기간은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며 11월 17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방위사업청이 5일 광주교도소와 함께 희망이음사업장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희망이음사업은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용자들의 교도 작업을 통해 군수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수용자들에게는 사회복귀 능력을 배양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희망이음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둬 부족한 수리보석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해군 잠수함사령부는 3일 손원 1급 6번 함인 유관수남의 부대 창설식을 거행했습니다. 유관수남은 지난 5월 7일 진수한 1,800톤급 잠수함으로 우리 해군 역사상 최초로 여성 이름이 명명된 함정입니다. 해군은 2016년 하반기에 유관수남을 인수할 예정이며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17년 작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육군이 126기 신입 감찰 장교를 모집합니다. 합동대 과정을 이수한 중령과 소령으로 계급에 해당되는 지휘관과 참모직위를 역임했으며 특별 파견 기간 이후 자녀 정년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접수는 9월 10일까지며 10월 2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인터넷 지원서 접수 사이트나 우편으로 접수하고 자세한 내용은 육군 감찰 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군의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크게 강화해줄 차기 다연장 발사체계 천무의 전력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무라는 이름은 다연장 로켓으로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2011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했는데요. 앞으로 천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차세대 무기로서의 위용을 마음껏 떨쳐주길 기대해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